제가 임신하자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시댁. 저희 남편은 일남 일녀 중 막내이고 저는 외동딸입니다. 시댁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친정에서도 제사를 지냅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남편은 늘 저를 배려해주며 아껴주는 것이 제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저에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두 집안이 한다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는 뭣도 모르고 어머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몇 번 지내고 보니 남편의 집안 제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시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어머니는 탕과 나물을 하시고 전과 튀김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제가 만든 것을 먹으며 타박하는 일만 합니다. 제사도 저희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청소에 대해 신경 쓰며 살던 저는 친지분들이 오셔서 저희 집안 곳곳에 서 있거나 앉아 계시는 것이 몹시도 신경 쓰였습니다. 실제로 제사가 끝나고 모두들 가시면 뒷정리를 하며 청소를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청결이 1순위인 저에게 제사는 다른 면모로도 힘든 일이긴 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냐는 타박에 무언가만 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고 오히려 제 일만 늘어나 차라리 가만히 완성된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이 속이 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 돼서는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와서 절만 꾸벅하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일만 했습니다. 저는 치우고 먹을 것을 내오고 반복하느라 앉아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누이가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꼴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구원과도 같은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아 우울함의 연속이었는데 기적같이 아이가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친정에도 알리고 시댁에도 알렸습니다.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모습에 아이를 더 건강하게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너무나 좋아하며 저를 공주보다도 더한 여왕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첫 제삿날 어머니는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남편과 저를 평소보다 이른 날짜에 부르셨습니다. 집으로 가니 다들 시댁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분간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다들 놀라며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묻자 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잖니. 어머니의 말에 다들 이해하지 못하는 듯 일할 사람이라니요 하자 어머니가 당연한 듯이 저를 가리키며 새아가 임신했잖니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아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남편이 일할 사람이 왜 없냐며 누나는 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음식을 할 줄 몰라 집만 될 것이라며 얄밉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엄마랑 같이 하라고 남편이 말하자 자신은 끝까지 못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 아버지에게 죄송하기도 하니 음식을 몇 가지만 사서 간단하게 하자고 하니 시누이가 음식은 정성인데 어떻게 사서 하냐며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듯 음식에서 정성을 찾으니 누나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으나 시누이는 끝까지 싫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화를 삭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누이였습니다. 올케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따지더군요. 며느리 때문에 집안 큰 행사인 제사도 못 지내는데 미안하지도 않냐고 어머니가 저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다고 어렵게 말했는데 표정이 왜 그랬냐고 쉼없이 내뱉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제 할 말을 하기에 가만히 있었고 어머니가 제가 임신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게 너무 기분이 나빠 그것이 표정으로 드러난 것을 시누이가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만든 음식이나 야금야금 주워 먹으며 간이 안 됐다, 더 바삭바삭해야 된다, 이것저것 참견하는 꼴이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고쳐잡고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까놓고 얘기해서 형님 아빠 제사고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대놓고 형님 아버지 제사를 못 지내게 생겼다고 말하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은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별다르게 힘든 것이 없겠지만 저는 제 친정 제사도 지내고 남편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형님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제사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제일 열심히 했던 건 저고
형님은 제가 만든 거 손으로 주워 먹기 바빴잖아요. 제가 이 집에 제사를 지내려고 결혼했나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형님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신우이는 제가 하는 말에 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처갓집 제사도 지내주는 좋은 남편이라고. 넌 복 받은 거야. 내 동생이 잘난 탓에 제사 지내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가만히 있네. 너 일부러 전도 가지각색으로 만들고 꼴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예쁘지도 않은 거 만지작대는 것도 꼴보기 싫었어. 저는 취미로 푸드 스타일링을 배웁니다.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예쁘게 음식을 내놓는 것이 좋아 늘 음식 플레이팅에 신경을 썼는데, 남편이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 SNS에 올려 가까운 친척들이 알게 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복이 있다는 소리가 싫지 않으셨는지 저희에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우이는 그것마저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신우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싸가지 없는 게 계속 대든다고 하기에 시댁 제사를 왜 지내는지 아냐고, 옛날엔 시댁에서 집도 해주고 먹여주고 생계를 책임져주니 노비처럼 일을 한 거지, 지금이 어디 그때 세월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똑같이 반반 비용을 부담해 결혼한 거고 대출 없이 시작했으니 그게 양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를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이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형님처럼 당연한 듯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우이는 분을 참지 못해 전화를 끊었고 잠시 집안일을 하고 온 사이 어머님께서 세 통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한 말을 했고 제가 제사를 준비하는 분의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막말을 들으며 제사를 준비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제 전화 소리를 듣고 저에게 다가온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에서 제사를 지낼 용기가 없다고, 그리고 이유조차 잃어버렸다고. 남편은 가족들과 잘 이야기해서 저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겠답니다. 정말이지 남편마저 가족 편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끔찍합니다. 남편은 다정하게 팔베개를 해주며 미안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제 배를 쓰다듬으며 한없이 달콤한 말을 쏟아내 주었어요. 이런 남편 덕에 제가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해도 제 편이 되어줄 사람,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심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확신을 심어주네요. 다음 날 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누이는 현관문을 열 때부터 팔짱을 끼고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과일과 마실 것을 내온다며 부엌에 가선 남편에게 지금 집으로 어머니와 형님이 오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과일 몇 종류와 차를 내오자 둘은 아무 말 없이 전투적으로 그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예, 나는 그저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힘들까봐 한 이야기다. 그렇게 날카롭게 나올 이유가 있니? 나는 네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한 소리였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제사를 지내도 좋지 않니? 아버지가 설령 그것을 이해 못 해주실까? 어머님, 왜 아버님 제사를 저 혼자 준비해야 되나요? 아버님의 딸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생판 남인 제가 전부 준비해야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신우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신우이는 오히려 남편에게 도대체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기에 시댁 알기를 우습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니 다들 일어나서 나가라며 신우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신우이가 여자한테 잘못 홀려 자기 식구도 구분 못한다고 악을 쓰니 남편이 끌어올리던 손을 확 놔버리고서는 좋은 여자한테 장가 잘 가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시궁창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깨달았다. 다시는 왜 와이프에게 제사 음식 시키지 마라. 그럼 나는 다시는 엄마네 집에 안 갈 거고 와이프랑 둘이서 아버지 제사 지내겠다. 당분간은 얼굴도 보기 싫으니 연락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시댁 식구를 집에서 쫓아버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이 미안하냐고 했더니 자신의 식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를 그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미안하다네요. 남편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제대로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열받지만 행복하기도 한 아이러니한 밤입니다.